아, 진행하는 온곡 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지인의 영상으로 올라갔던 내용들 중에 미처 못 풀었던 이야기들이 있어서 조금 더 풀어보려고 해요. 그냥 수다 떨듯이 얘기했던 것들이 편집의 힘을 거치니까 굉장한 영상들이 돼서 우와, 이런 얘기를 했었어? 많이 놀랬었어요. 어차피 자유주제처럼 이야기할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야기하다 보면 삼남한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 텐데, 제가 생각했던 점들 중에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영상 말미에 나왔던 성공하는 습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보다 본질적인 질문, 공부를 왜 해야 되죠? 공부를 한다면 뭘 해야 되죠?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 텐데요. 지난번 나왔던 영상에 어찌 보면 해례본? 부속서? 부속가? 그도 아니면은 해설서처럼 될 텐데, 그 세 가지 내용이 다 분절적이다 보니까 그냥 보시고 싶은 부분만 보시면서 건너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거는 지난번 영상 말미에 나왔던 성공하는 습관이에요. 뭔가에 도전하고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남들이 봐도 인정할 만한 결과물을 얻는 뭔가 일련의 과정들이 반복돼서 여기에서 공통분모를 뽑아내고 그 이후에도 계속 성공의 노하우를 적용하면, 그리고 의도한 결과를 이뤄내면 우리는 이거를 성공하는 거다, 성공하는 습관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성공이라는 표현도 좋은데 그냥 이거를 성취로 대체해도 좋을 것 같아요. 두 개가 비슷한 말 같지만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성공은 남들이 인정하는 객관적인 지표, 뭔가 정량화되거나 정량화되지 않더라도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뭔가 객관적인 지표의 달성이 전제가 될 겁니다. 영상에 나온 것처럼 한남 더 일에 살거나, 아니면 페라리를 타거나, 공부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명문대에 가거나, 이도 아니면은 운동 경기에서 경쟁 노력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뭔가 남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결과물이 따라올 때 우리는 이걸 성공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꼭 그러지 않아도 나한테 충분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공이어도 좋지만 내가 도전한 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노력하고 여기서 스스로 만족할 만한 점들을 발견해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꼭 한남 더 일이 아니더라도, 이거 영상 촬영은 나인원디 페라리를 타지 않더라도, 명문대에 가지 않더라도, 금메달을 따지 않더라도 노력하는 과정에서 내가 앞으로 열심히 살아갈 동인을 발견하면 그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경우는 대학교 때 군대를 갔다 와서 AICPA를 준비했었어요. 미국 공인 회계사죠. 근데 한국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영어 공부도 너무 힘들고 회계사 공부하는 거는 더더욱 힘들었어요. 그래도 1년 반 정도 준비를 해서 온라인 강의도 열심히 듣고 오프라인 강의도 학원을 찾아다니면서 듣고, 학교에서는 그때 복수 전공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남는 시간에는 공부에 좀 집중하고, 이렇게 1년 반 정도 노력을 한 다음에 괌에 가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보고 나서 재무회계랑 상법이랑 부분 합격을 해서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는 아예 시험을 못 치고 대학교 졸업반이니까 회사 여기저기 지원하고, 그러고서 회사에 입사해서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부분 합격했던 과목들마저 다 만료됐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시험의 페일인 거예요. 성공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미국 공인회계사가 못된 거죠. 왜냐면 시험은 패스, 페일밖에 없는데 결국은 다 떨어진 셈이죠. 그래도 성취 관점에서 보면은 나름 의미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학교 공부 이외에 뭔가 집중해서 공부할 만한 거리도 찾았었고, 후회에 안 남을 정도로 이 정도면 진짜 내가 최선을 다했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 이럴 만한 경험도 얻을 수 있었고, 여기서 알게 된 분들이 있었어요. 스터디 그룹을 하다 보니까 만나게 된 직장인들, 대학교 선후배들 같이 공부하면서 인턴십도 알아봐 주셔서 방학 때 컨설팅 펌에서 일도 해볼 수 있었고, 그 덕분에 회사에 지원할 때도 큰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이때 AICPA 공부할 때 배웠던 내용들이 나중에는 회사 들어가서 다 써먹을 만 했었어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하나하나 배웠던 것들이 나중에 인생에서 도움이 됐기 때문에 비록 AICPA 시험은 합격을 못했더라도 저는 돌이켜보니까 그 기간이, 그 경험이 저에겐 굉장히 의미 있었고 스스로에게는 만족이 있었으니까 저는 이 시간에 성취한 게 많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시험 보러 괌까지 날아갔던 비용이나 학원비, 교재비 이런 걸 전부 다 날렸는데도 제 관점에서는 이 시기에 성취한 게 많았다, 그래서 저한테는 도움이 됐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꼭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뭔가에 도전하겠다는 결심, 이거 굉장히 큰 결심을 필요로 하겠죠. 그리고 목표를 위한 준비, 그 준비에 따른 최선의 노력까지 이어진다면 그 이후의 삶을 살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설령 성공이 아니라 그냥 실패를 얻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교훈을 얻으면 그 이후에 다른 일들에서 분명 옳게 쓰일 것들이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버나드 로스의 성취 습관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재밌게 본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배우의 인터뷰였어요. 살면서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일은 끔찍한 일이에요. 무언가를 실행할 준비가 된 사람은 사실상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준비 같은 건 없어요. 오직 현재만 존재합니다. 그러니 지금 실행하는 편이 좋아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큰 성공을 거두는 것도 멋지겠지만 작은 성공을 하나씩 하나씩 거두는 쪽이 나의 성공 습관을 만드는 데 더 도움이 되고, 설령 실패가 되더라도 나한테 뭔가가 남을 수 있는 그런 성취를 하나씩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서 나왔던 성공하는 습관 자체 중요하지만 그게 설령 실패로 이어지더라도 내게 진짜 실패가 아니라는 또 다른 성공을 위한,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공부를 왜 하는가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해요. 지금 한창 공부를 하는 수험생한테도 중요하고 학생들한테도 중요하고 저처럼 자녀를 두고 자녀를 공부시키는 부모의 입장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제가 어렸을 때 회사에서 멘토링 하던 학생들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아이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공부는 그냥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남들보다 높은 등수를 얻기 위해서 이런 측면으로 많이 이어졌었어요. 심지어는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연구대 이런 명문대를 가면 그 다음에 뭐로 이어지지? 내가 그걸 나와서 뭘 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한 이어짐도 별로 없었어요. 사실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잘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공부를 왜 해야 될지에 대한 물음표는 사실 지금도 남아있어요. 다만 옛날을 돌이켜보면 그냥 막연히 경쟁을 하기 위해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무한의 노력을 강요받고 울면서 겨자 먹기 심정으로 공부를 하고, 또 어른이 된 저의 지금 모습을 보면, 그리고 지금 부모가 돼서 아이들을 다시 공부시켜야 되는 모습을 보면 변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우리는 왜 공부를 해야 하죠? 라는 질문에 대해서 잘 답을 못합니다. 일단 그냥 하고 보세요. 펭수가 요즘 얘기 많이 하는 그냥 해 같은 그런 느낌이죠. 아마도 이거는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명의 다 각기 다른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사안의 본질, 근본적인 구조, 문제 이런 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종교교육제도가 쭉 모여서 대학교 입시로 귀결이 되고, 대학교에서 받는 교육과정들은 그 자체보다는 그 이후에 취업, 노동시장과 너무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 연결의 고리를 약화시키거나 끊지 못하는 이상 지금의 경쟁체제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무조건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보자라는 접근법은 바뀌지 않을 것만 같아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빗나간 부분이 있네요. 사실 지난 영상에서 전달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정규육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우리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공부를 하면서 계속 배워야 된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처한 상황과 맞닥뜨리는 현실, 이 현실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내 주위에도 뭔가 가치를 만드는 삶이 될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는 꾸준히 공부할 수밖에 없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얘기들을 논의했었어요. 사실 지금도 그 생각은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세상에는 우리가 예상했거나 또는 예상치 못했던, 심지어는 일도 예상치 못했던 변화들이 오고 있고, 누군가는 그 변화로 인해서 기회를 잡고 누구는 또한 기회를 잃는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입에 금수저가 물려있어요. 이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제 입에 어떤 수저가 물려있건 간에 살면서 트렌드의 큰 변화들을 겪게 돼요. 누구든 다 동일하게 겪는, 접하게 되는 변화가 됩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몇 번 언급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언택트 비즈니스, 언택트 이코노미, 이 맥락도 지금 커다란 트렌드의 변화에 해당이 돼요. 제가 원래 이 시점에 지금 딱 이 기간에 가족들이랑 같이 하와이를 여행을 가기로 해서 숙박 잡고 항공 잡고 렌터카까지 잡고, 차 좋아하니까 거기서 탈만한 차 좋은 거 해가지고 막 다 잡아놨는데 죄다 취소했는데요. 그거를 예약할 때만 해도 내가 이거를 취소하겠다는 생각은 1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자가격리를 하고 있고 소셜 디스턴싱이란 말과 함께 밖에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런 삶의 변화도 어마무시하게 진행되고 있고 아무도 예상 못했지만 굉장히 큰 임팩트를 가지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들, 나와 내 가족, 내 이웃들의 삶을 변화시킬 이 트렌드의 변화 속에서 기회를 잡기 위한 공부는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 가지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제가 태어난 모습은 제 마음대로 못해도 죽을 때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까지는 안 해드려도 어느 정도는 제가 만들어내는 삶이 나중에 저한테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20살 때까지 얼굴은 부모님이 주셨지만 그 이후에 얼굴은 본인이 만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믿는 편인데, 그러니까 하나씩 노력하고 답을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last but not least, 앞에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공부라는 거예요? 학생일 때는 학교 공부하느라 바쁘겠죠? 하지만 24/7으로 학교 공부 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도 반에서 1, 2등 몇 근이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올렸던 선행학습 꼭 해야 하나? 이 영상이 있었는데 여기 참조해 보시면 조금 내용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학교 공부 짬짬이 딴짓들을 해두면 좋습니다. 보고 싶었던 책도 읽고 생각도 해보고 주위에 생각 깊은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좀 해보고, 그러다 보면 평생 가는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요. 감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학창 시절에 제가 했던 딴짓들이, 중간중간에 했던 딴짓들이 오늘날의 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에는 그 딴짓 조금만 더 해둘
좋을 걸. 그때 좀 더 다른 것들을 해봤으면 그게 지금의 저한테 더 큰 도움이 됐을 텐데. 이런 후회도 많이 합니다. 직장 초년생일 땐 몰랐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그 딴짓이 주는 효용성 여기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 후회를 자꾸 하게 돼요. 그래도 그때 문학작품 현대문학 같은 것도 읽어보고 역사에 대해서도 좀 찾아보고 친구들이랑 얘기도 해보고 그 덕분에 오늘날에 제가 그래도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정규교육을 마치고 이제 사회로 나오면 좋은 점 있죠? 좀 더 편하게 딴짓을 해도 괜찮아요. 그동안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국사나 세계사는 굉장히 시험 위주로 돼 있고 재미도 없고 기억도 잘 안 나고 단답형 답들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재미있게 볼 만한 주제를 잡아서 찾아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들을 볼 수 있어요. 꼭 어려운 역사나 문학의 통사 같은 이런 책을 보지 않더라도 만화로 나온 책들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볼 수 있어요. 되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그 베르사유의 장미라는 만화책을 보면서 관심을 갖게 됐었어요. 그 주인공인 오스칼이 가상인물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고 좀 상처받긴 했었는데 내용 중에는 프랑스 혁명이 역사에 대한 배경 그리고 어떻게 진행됐고 무슨 일들이 일어났고 그때 민심이 어땠고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도움받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재미있어서 그 다음부터 프랑스 역사도 찾아보고 프랑스가 재미있으면 영국도 재미있지 않을까? 스페인은 뭐 없나? 이러면서 여기저기 찾아보게 된 그러면서 덕을 봤던 그런 경우였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공부한다 그러면 이제 딱딱하고 불편한 느낌이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릴 때 공부했던 방식이 계속 그랬었어요. 하지만 뭔가를 공부할 때 관심 가는 것부터 한번 찾아보시고 굳이 공부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내가 관심이 뭔가 가는 주제가 있으면 단행본으로 된 책이건 누군가의 인사이트가 담긴 블로그건 아니면 객관적 팩트가 쭉 담겨있는 뉴스가 되건 인사이트를 다 체득한 사람을 만나서 설명을 듣고 얘기를 듣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늘어나고 관심 가는 부분도 더 생깁니다. 그럼 이거는 더 깊게 한번 파보세요. 그 속을 자꾸 들여다보시면 재미있는 점들도 또 발견할 수 있고 제 안목도 좋아지고 그러다 나중에 관련된 기회들이 났을 때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그리고 뚜렷하게 그 현상을 바라보고 본질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남들이 어슴푸레하게 좀 저게 뭐지라고 바라보고 있을 때 그 트렌드를 캐치하고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구나. 지금은 내가 이 일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하던 일에서 이거를 바꿔야 되겠구나. 우선순위는 뭐다. 이런 류의 생각을 더 가진다면 아마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트렌드에 따른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언택트 비즈니스의 트렌드가 오고 분명히 그걸 집중하는 기업들에게 기회가 오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 저는 그런 기업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봐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회사들을 찾아보고 있어요. 보다 보면 생각보다 재밌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